기소 물음표입니다.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누구 얘기냐? 조민 씨 얘기입니다. 조민 양. 조민 씨효 8월 만료 검찰 기소 최종 검토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양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관련한 혐의 이 시효가 8월에 만료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6월, 7월, 8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네, 이 어머니 아버지는 다 사실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소장에는 공범이라고 분명하게 좀 적시가 돼 있다. 공범이라고 적시가 돼 있지만 그동안 기소를 안 했었는데 시효가 오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역시나 조선일보입니다. 연관돼 있는 지금 기사이긴 한데요. 숙명여고 고3 쌍둥이는 기소, 형평성 논란입니다. 네. 보통 통상적으로 부모가 모두 기소가 될 경우에는 그 이 자녀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서는 뭐 부가 기소가 되면 모는 기소를 안 한다거나 교육을 위해서, 네, 아이 양육을 위해서 하지 않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조민 양도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숙명여고 고3 쌍둥이는 교무부장인 아빠도 기소를 했고 쌍둥이들 고등학생인데도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검찰이 조민 양을 기소할 가능성이 좀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일단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공범관계잖아요. 네. 조 전 장관도 공범관계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범죄 행위의 수혜자는 조민 씨. 네. 아들이단 말이에요. 입시 비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공소장에는 또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기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먼지 털기 시다 어찌고 여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지 못했던 걸 보여요. 그런데 네. 지금 숙명여고 고3 쌍둥이 같은 경우는 기소가 돼서 네. 그 당시 이제 어리니까 가정법원 재판 갔는데 가정법원에서 이건 내가 재판을 가정법원에서 할 게 아니다고 돌려보내가지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 사건 자체도 사실은 기소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례는 가족 중에 뭐 부모를 기소하면 기소를 안 했는데 네. 이게 좀 약간 이제 법원에서도 트렌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는 네. 구속은 안 할 망정 죄 책임을 묻는 법원에 재판받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소시효가 8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제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이대로 끝낼 것인지 네. 아니면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법원에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실형 선고받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소유예로 끝낼 것인지. 근데 이제 아직까지 조민 씨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소환 조사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어떤 의도를 알고 있느냐를 보려고 하면 만약에 조민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 통보를 하게 되면 네. 그건 기소를 하겠다는 취지죠. 이제 소환 그렇지. 조사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보면 기소할지 안 할지가 그렇죠. 보인다. 조사가 들어가면 네. 이제 이걸 기소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민 씨는 의전원 입시 때는 네. 성인이었어요. 20세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본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라 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기소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앞으로 이제 어떠한 방침을 정하고 네. 할지는 한번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민 씨 사례랑 같이 얘기가 좀 나오는 게 비슷한 사례로 좀 언급이 되는 사람이 정유라 씨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태 때, 국정농단 사건 때 최서원 씨의 딸 그때 이대 입학 여부 관련해서 정유라 씨가 또 비슷한 사례로 사실 언급이 되죠. 정유라 씨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보겠습니다. 검찰은 정유라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아까 김광삼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할지 어쩔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가 뭐냐? 기소할 정도의 혐의가 있지만 반성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은 처분을
말한다. 네. 이제 정유라 씨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살짝 좀 다르다라고 조민 양과 정유라 씨 지금 두 사람이 약간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유라 씨는 이대에서 이미 그 전에 입학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졸 신분이었었다라는 건데 이용호 의원님. 저는 여기서 보면 네. 그 케이스별로 다 다르게 나옵니다. 네. 다르게 나오는데 명확한 거는 뭐냐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사실 정유라 씨 건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이목이 주목된 네. 사건이었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고 아주 모니터링 수사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같은 잣대였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라서 케이스마다 다른 경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검찰의 수사 관행이 네. 적절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기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네. 그게 유죄가 안 나오고 최종 유죄가 나왔을 때 검찰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소송을 받은 사람 기소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 자체가 네. 갖는 피해와 심적 압박감을 어떻게 보상할 건지에 대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 절차가 아주 투명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게 이런 논란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데 네. 특히 조민 양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의전원 입학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고 네. 항소 중이고요. 네. 그렇다면 그 의전원 입학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약 10년간 이런 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자체, 이건 상당한 참작의 사유가 돼서 굳이 이 사안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건으로 지금 1심에서 패소를 조민 양이 패소를 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패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참작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원규 의원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조민 양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그냥 정유라 씨처럼 받아들여서 소송 내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의사면허권 자체가 지금 종결이 됐다면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검토를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했을 거다? 예, 지금까지의 검찰이 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향해서 가세했던 그 검찰과 수사력의 포화를 봤을 때에는 네. 아마 입학이 취소가 됐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계속 끌고 가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나 의원님께서 정무적이나 법리적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정치적 정서로 본다라면 요번에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족이 그리고 지금 헤드라인 보시면은 형평성 논란이라고 하시는데 네. 형평성에 있어서는 이미 조국 전 장관 가족은 언론에 이미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형평성이 이미 오히려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불합리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의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소환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 네. 얻게 되는 정치적 부담이 오히려 여권이나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역풍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역풍이라는 게 사실 정치권에서 역풍이 제일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민 씨 사실 그동안 이 입시 혐의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 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를 잠깐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편안한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2의 약간 자아 실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다만 지금 주어진 이런 상황 자아 실현을 위한 뭐 다른 기회로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민 씨 굉장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총선에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SNS에 이런 글도 썼었습니다. 정치 입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의세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민양 총선에 안 나온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조민양 말고 관련해서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가 또 나왔죠. 그 이유 조국 전 장관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주 출마 논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그 뒤로 터널이 끝나고 또는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로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민정수석 비서관, 뭐 장관 이건 다 이제 끝이 났고,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라는 말 때문에 여지를 남겼네. 출마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주원교 의원님 말씀에 만약에 기소를 하면 역풍이 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조민 씨가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하면 조민 씨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조국 전 장관 출마에 불을 댕기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발목을 잡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발목을 잡는다고 봐요. 아까 우리 주원규 평론가께서 역풍이라는 얘기했는데 네. 역풍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뭐 검찰이 할 수 있는 거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정경심 교수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났고 또 확정이 일부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소해버리는 이제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네.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조민 씨나 조국 전 장관은 저는 출마할 수 없다고 봐요. 물론 본인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아마 내년 총선에서 조민일 때 조국 전 장관이 나오면 저는 뭐 아까 우리 기사에 보는 것처럼 참패한다고 보거든요. 모든 논란은 조국과 조민으로 또 가서 여기서 말하는 참패의 주체는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럼 결국 조국 전 장관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물속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조민 씨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뭐 판결 확정되고 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신과 관련되고 자신과 관련된 인턴이랄지 표창장 위조 아니에요? 그리고 의전원도 지금 취소돼가지고 소송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조 전 장관 가족을 보면 참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사과 반성 없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뭐 엄마가 구속돼 있고 아버지가 실형받고 있는데도 계속 뭐 북콘서트랄지 인스타그램 하면서 웃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저런 식의 어떤 방송을 계속 하는 것은 사실은 정서상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간략하게 여쭤봅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 혹은 조민 양이 나오면 민주당 참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조민 양은 왜 정치를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될 겁니다. 네.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가져야 될 거고요. 조국 전 장관도 만약에 출마하면 본인이 출마해서 정치를 통해서 뭘 이루겠다는 게 네. 명확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형성 못하느냐가 정치적인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